두 번째 논문인데요. 이 아이슬란드 하면은 북해, 유럽의 저쪽 영국하고 노르웨이 사이에 큰 바다에 있는 조그만 섬이죠. 여러 가지 어, 날씨도 춥고 상당히 외진되고 뭐 화산도 많고 하는 데인데, 여기서 인구 집단에서 코로나19의 전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전파에 대한 연구입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NEJM에 실릴 정도로 상당히 어, 뭐 의미 내지 이제 검증이 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아이슬란드에서는 2월 28일 날 첫 환자가 확진됐습니다. 좀 늦죠. 아무래도 북해, 북유럽의 뭐 일단 섬이고, 공항이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뭐 레이캬비크가 이제 수도인데 거의 국제공항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방역하기에는 유리한 조건이죠. 이탈리 북부에서 귀국한 사람이 첫 환자로 확진됐고, 인구가 아이슬란드는 고작 34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작은 나라의 이제 소규모 인구 집단이니까 이 전파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또 유리한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은 코로나19 감염력이 높은 사람을 이제 대상으로 타겟티드 스크리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력이 높은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사례 정의로 하는 발열과 호흡 증상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이태리와 같이 유행이 큰 국가를 갔다 온 뒤에 14일 이내라든지, 또 확진자와 접촉자, 이 세 군을 타겟으로 해서 코로나19 검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집단 스크리닝, 두 번째 인구 집단 스크리닝은 그냥 일반 인구 대상으로 해서 전체 36만을 할 수 없으니까요. 인구 집단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 스크리닝 검사를 했는데, 10,000명 정도에는 이제 공개 초대장을, 뭐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니까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오픈 인비테이션을 하고, 2,283명에게는 무작위로 랜덤하게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로부터 이제 분리된 바이러스 643개의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결과 말씀드리고 있다 뭐 그래프라든지 이런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날 첫 확진 환자가 있고, 3월에 이제 주로 연구를 했죠. 그래서 4월 4일 날 이제 결과를 냈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사례정이나 고위험군, 또 확진자 접촉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는 호흡기 바이러스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PCR 했더니 13.3%, 9,199명 중에 1,221명이 양성이었습니다. 13.3%가 실제 확진된 사례고요. 일반 인구가 뭐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공개해서 초청한 경우는 87명, 0.8%, 무작위 초대장 랜덤하게 2,283명이 보낸 경우는 13명 양성, 0.3%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인구 집단의 0.3 내지 0.8% 정도 이미 감염이 있었다. 그 정도로 이제 전파가 됐다는 얘기고, 그치만 아주 높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표적 검사 타겟팅한 경우는 대개 뭐 이태리나 스위스나 북부에 이태리 북부 스위스 이 코로나19 유행 지역을 갔다 온 여행력이 있는 분들이 대다수였다는 것이고, 이 표적 검사군에서 이제 10세 이상 소아에서는 13.7%, 10세 미만에서는 6.7%. 그러니까 어린 아이일수록 양성률이 낮았다. 인구 집단 스크리닝에서도 지금 뭐 10,000명 정도 초대장하고 2,200명 정도 무작위 초대장 한 인구 집단에서는 역시 10세 이하에서는 환자가 없었고, 10세 이상에서는 0.8%로 낮았다. 그러니까 소아가 이제 상대적으로 감염률이 낮다는 건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낮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남자가 여자보다 양성률이 높았다. 남자가 표적검사 16.7%, 여자 11%. 그러니까 중국도 남자가 많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여자가 6대4로 좀 많은 편이죠. 예, 그것이 이제 아직도 뭐 신천지 효과냐, 뭐 다른 원인이 있냐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여자가 더 많습니다. 또 인구 집단 스크리닝에서도 남자가 0.9%, 여자가 0.6%, 남자가 많았다. 아이슬란드. 그래서 인구 집단 스크리닝은 그 초창기 3월 초부터 이제 20여일 동안 쭉 했더니 이 사이에 이제 그 아이슬란드가 유행 억제 전략을 했습니다. 소셜 디스턴싱 하고 뭐 몇 명 이상은 모이지 마라.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핸드 하이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 위생 강조하고 그러면서 3월 초부터 3월 말까지 그 환자의 발생률을 모니터했더니 크게 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행 억제 전략, 그 우리 소위 이제 그 유행 억제 전략, 서프레션 전략이 효과가 있었다. 그 컨테인먼트 스트래티지가 이제 전략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고, 또 유전자 염기 서열은 이 아이슬란드에서 환자로 또 분리된 것들은 뭐 뮤테이션 돌연 변이에서 시간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뉘고 또 다양하게 변화한다. 역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변이를 꾸준히 일으킨다. 물론 그 변이의 의미가 뭐냐는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꾸준히 추시를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확진자 발생과 접촉자 추적, 격리, 신규 환자 감소시키고 사망자 줄이는데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바이러스 변이가 지역적으로 또 시간대별로 어떻게 변이되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지금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일부 뭐 저희 대학병원 연구진 포함해서 그 진뱅크나 소위 지세이드라고 하는 그 유전자 DB 시퀀스 뱅크에 올려놔서 한국 분리주가 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전국적인 우리가 1월 20일 첫 환자로부터 지금 거의 90여일 가까이 되는데 이 사이에 지역별로 어떻게 변이가 되는지를 봐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아이슬란드 논문 연구에서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이 NEJM에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체계적인 역학 연구, 또 유전자 염기 서열을 통한 분자 유전학적인 분자 진화 그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의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상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렸고, 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일 왼쪽이 이제 표적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있거나 뭐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 지역을 갔다 왔거나 확진자 접촉한 사람이 9,199명이었는데 여기서 검사를 했더니 1,221명, 13.3%가 양성자로 나왔다. 그런 얘기고, 오른쪽 두 칼럼이 인구 집단 스크리닝입니다. 파퓰레이션 스크리닝인데 중간에 있는 것은 이제 공개 초대장을 10,000여 명한테 보낸 거죠. 1,797명한테 보냈는데 이분들을 검사를 해서 87명, 0.8%가 이제 양성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인구 집단 중에 이미 퍼져 있었는데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퍼져 있었다. 상당히 전염력이 빠른 걸 시사한다고 할 수 있고, 제일 오른쪽 칼럼은 4월 1일부터 4일까지 그 초청장을 랜덤하게 보내서 2,283명이 검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 13명, 0.3%가 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들은 아이슬란드는 10일간 자가격리를 시켰어요. 2주가 아니고 10일로 한 것이 조금 색달랐고, 접촉자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2주인데 하여튼 양성자들은 10일간 아마 격리 치료 내지는 시설 격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참여자의 이제 인구학적 특성, 그다음에 남자가 이제 뭐 많죠. 예. 타겟에서 52%. 또 해외 여행력이 많았습니다. 이 표적 검사는 되게 이제 특히 이탈리 북부라든지 오스트리아 여기 이제 스키장을 아마 아이슬란드는 스키장이 없는지 스키 타러 아이슬란드에서 이제 오스트리아나 이태리로 스위스로 갔다 온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타겟티드 스크리닝을 1월 3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두 번째 한 것이 이제 이 오른쪽에 두 번째 칼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시기에도 남자가 이제 49.4% 이제 비슷하죠. 그리고 해외 여행력이 이때 당시에는 스위스, 이태리가 아니라 이제 영국, 미국으로 영국이 주로 바뀝니다. 영국에서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차이인데 어쨌든 타겟티드 스크리닝에 이제 대해서 참여자는 이렇고 그 다음에 인구 집단의 경우에 이제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초기의 경우에도 남자가 53%로 많았고 이때의 경우에도 여행자가 이미 영국이 많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후기 4월 1일부터 4일 같은 경우는 해외 여행자가 이제 거의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행 통제가 되다 보니까요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이제 이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또 여행력 이런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나이 성별에 따른 확진 양성률의 분포인데 뭐 이 그래프가 좀 위의 칼럼은 지금 보면은 약간 분홍색이 여성, 또 파란색이 남성입니다. 보면은 거의 모든 연령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40, 50대가 가장 많죠. 40, 50대가. 하지만 어린아이들도 있다는 것이고요. 대상에 있어서.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양성률입니다. 밑에가. 위에는 이제 그 대상자하고 밑에는 양성률인데 보시면은 양성률이 40대, 50대, 60대 여기서 높죠. 그리고 파퓰레이션 스크리닝에서도 뭐 40대가 많았고 지금 제일 오른쪽 아래는 이제 인구 집단 중에서 무작위 샘플 그다음에 이제 공개 초대장 보낸 사람인데 여기서 좀 양성률이 3월 13일부터 해서 4월 1일까지 상당히 이제 낮게 내려가죠. 1%에서 한 0.7%까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슬란드에서 이제 컨테인먼트 스트래티지를 쭉 했는데 그 효과로 이제 인구 집단에서 양성률이 늘지는 않았다. 오히려 약간 감소했다. 그래서 통제 전략이 잘 진행됐다. 아마 아이슬란드라는 나라가 일종의 고립돼 있고 공항도 하나고 또 인구도 36만이고 비교적 인구 밀도가 낮으니까 이런 통제가 이제 잘 먹혔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퀀스를 이분들이 유전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진뱅크나 지세이드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올려놓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네트워크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그 유전자 시퀀스를 가지고 뭉치느냐, 계통 발생학적으로 근연관계, 가까웠고 먼 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제일 가운데 있는 것이 아시아, 중국, 홍콩, 또 우리나라도 여기 가운데 A군 유전자, 제노타입 A군에 해당되죠. A군. 그리고 이제 왼쪽 위에 이제 B군에 해당되는 것이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A1 또는 A2 우상측하고 좌하측 A2A,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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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이쪽이 이제 유럽이고
이쪽에 이제 아이슬란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행객이 처음에 우한에서 중국 내 퍼지고, 우한에서 뭐 북미로 가고, 또 뭐 우한에서 유럽으로 가고, 또 북미에서 미국에서 또 유럽 쪽으로 가고, 이렇게 가면서 사람 여행객을 통해서 전 세계 퍼지면서 변이가 일어나고, 변이가 어느 축적이 되면서 이렇게 그룹이 형성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아이슬란드는 A2, A1,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분포를 보면은 3월 2일부터 3월 뭐 그 전반기 2주 동안은 A2, A1하고 A2, A1, A2, A2 이것이 주로 도미넌트 하다가 3월 중순 이후에 보면은 A2, A3 그다음에 A1A 이 다양하게 이제 분화가 되는 거죠. 이 바이러스도 숙주로 옮겨가면서 돌연변이가 생기고 그것이 축적이 되고 또 다양한 A형들이 이렇게 계속 발생한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집단 발생의 그 어떤 연결고리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뭐 전염력이 빨라졌느냐, 병독성이 증가됐느냐, 또 백신 접종했을 때 이것이 효과가 떨어지는 원인이 되느냐, 뭐 이런 분석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1월 20일부터 한 거의 90일 가까이 유행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시기별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물론 우리나라도 중국 우한에서 먼저 들어왔죠. 근데 최근에는 또 유럽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그럼 이제 또 다른 서브타입의 변이가 된 다른 변이 바이러스들이 또 섞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왼쪽에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 서열을 가지고 이 환자들 접촉력이 있지 않습니까? 접촉자 추적 네트워크와 연결해서 봤더니 이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이 상당히 그 접촉자들의 전파의 그 설명해 주는 거죠. 같은 그 서브타입들이 이렇게 퍼지고 있으니까 이 그룹이 잘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같은 색깔로. 그리고 이제 오른쪽도 어떻게 보면 이제 왼쪽 위는 이태리에서 온 돌연변이가 이제 있는데 특정 돌연변이들이 있는데 이것이 아이슬란드에 들어와서 어떻게 돌연변이가 됐는지 왼쪽에 이제 위쪽은 이태리, 왼쪽 위쪽은 오스트리아, 또 왼쪽 아래는 덴마크 이렇게 되면서 들어와서 또 이 아이슬란드 안에서 이제 돌연변이가 또 생겨서 있는 특정 돌연변이의 집단 발생 이런 것들을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우리나라 이제 집단 발생의 특성,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가 그렇게 5,000명 이상의 환자가 집단 발생했는데 과연 그것이 한 서브타입에 의해서 그렇게 확 퍼진 건지 어떤 특성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또 이 그래프가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3월 초부터 그 초기에는 해외 여행자로부터 들어온 바이러스가 많았다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3월 말로 갈수록 이 보라색이 해외 여행과 관련된 거고요. 회색이 이제 모른다 소스를. 초록색은 이제 학교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접촉으로 발생한 거고 제일 위에 오렌지색은 가족 내 전파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는 해외여행과 관련돼서 들어온 바이러스가 주를 이루다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가족 또 지역사회 해외여행은 이제 많이 줄었죠. 그 아이슬란드도 이제 해외 유입이 차단되면서 많이 줄고 오히려 가족 지역사회 전파하는 바이러스들이 도미넌트해졌다. 사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전자 염기 서열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좀 더 뚜렷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지역사회 유행이 어떤지.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참 아이슬란드에서 초창기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놀랍고 우리도 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상으로 준비한 논문 2개는 마쳤고요. 예,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